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있는 아줌마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방송에 제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난리길래 제가 평소에 자주 듣는 이곳에 혹시나 하고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참 아들 성격이 조용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해요. 남자애들이랑은 다르게 집에서 책 보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농구, 축구, 야구 이런 거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애였어요. 중학교 때도 학원 하나 보낸 적이 없었는데 줄곧 전교 1등만 하고 공부하지 말고 애들이랑 놀라고 추억 쌓으라고 저랑 남편이 보챘는데도 공부가 재밌다며 공부만 했네요. 그러던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자퇴를 하겠다는 겁니다. 엄마, 나 자퇴할게 라고 남편과 저에게 선언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냐고, 친구들이랑 마음이 안 맞냐고,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죠. 아들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말하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거 재밌고 친구들도 있어. 학교 생활 문제 있어서 자퇴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배울 게 없는 것 같아.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해 있는 거잖아. 최소 대한민국에서 사회성 기른다고 고등학교 다니는 거라는데 난 그건 어불설성인 것 같고 자퇴하고 검정고시 본 다음에 정시로 대학 갈게. 나 믿어줘. 잘할 자신 있고 대학생활을 일찍 하고 싶어. 그냥 나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내 인생에서 낭비인 것 같아. 여태까지 엄마 아빠한테 뭐 부탁한 적 없잖아. 이번만 내 의견 한 번만 들어줘. 실망 안 시킬게. 라고 하면서 지가 쓴 서약서 자퇴하고 나서 어떻게 지낼 건지 계획표를 짠 걸 저희 부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다가 아들이 끈질긴 주장에 넘어갔네요. 저는 아들을 믿었기에 처음부터 아들을 지지했고요. 그렇게 아들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 뒤에 수능으로 또래들보다 일찍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고맙게도 알아서 잘 공부하더라고요. 애가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공부머리는 있어서 그런지 학교도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잘 커져서 저희는 고마울 따름이었죠. 저희가 시가랑 친정이 잘 살아서 저희 집도 넉넉해요. 그래서 애 아빠가 애 대학 갔다고 외제차 뽑아준다는 걸 애가 됐다고 오버하지 말라고 해서 넘어갔지요. 아들은 대학생활도 곧잘하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과를 전공해서 석사 학위까지 딴 뒤 모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아들 성격이 책 읽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좀 내향적이에요. 남들이랑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여자도 안 만나게 되고 그랬죠. 아들 인생이니까 결혼하던 말던 본인 인생이기에 엄마가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내심 걱정은 되더라고요. 너무 애가 무뚝뚝해서 여자들한테 다가가는 법을 몰라 평생 저렇게 혼자 살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0이 넘을 때까지 여자친구 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으니요. 그러다 갑자기 너무나 뜬금없이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분위기를 잡냐고 얼굴 표정이 굳어가지고 뭔데 뜸을 들이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돌아온 말은 아들이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도 8살이나 어린 애를요. 깜짝 놀랐지요. 아니 여자친구 만난다는 소리도 없고 갑자기 덜컥 임신이냐고. 너는 그렇다고 쳐도 어린 여자의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너가 그러고도 남자냐고. 남자면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해야지.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저는 막 화를 냈습니다. 아들보다 8살이나 어린 여자의 인생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여자인지 학생인지 어떻게 할 건지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들려오는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본인 회사 및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다. 그 아이가 본인한테 먼저 쪽지를 주면서 대쉬를 했고 처음으로 여자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자기도 용기를 내게 되었다. 그 여자애는 평일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미용을 배우고 있다. 여자애가 너무 적극적으로 자기한테 좋아하는 표시를 하고 그러다 한 번, 두 번 만나니 자기도 그 여자에게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거다. 나도 여자친구에게 아이 어떻게 할 거냐고, 너가 원한다면 내가 아이랑 네 인생까지 책임질 수 있다.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네 꿈, 네 미래를 우선시해서 선택하는 걸 지향한다고 했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 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다.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애 낳아서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직업도 없고 아직 사회 초년생인 여자애와의 결혼이라니. 눈앞이 깜깜했지요. 솔직히 엄마 든 심정으로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들이 여자 경험이 없으니 여자 보는 눈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아들과 그 여자의 인생까지 꼬아버리게 하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애가 있다니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아들이 보여준 아들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자마자 날라리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깨톡 셀카에 있던 그 애 얼굴을 봤을 때는 화장이 정말 너무너무 진하고 코에 피어싱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네가 저지르는 일이니 네가 책임져라. 대신 너도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돈도 없을 테니 집은 우리가 해주겠다. 하지만 혼인신고랑 결혼식은 애 3살 됐을 때 해라. 혼인신고 빨리 해서 좋을 거 없고 결혼식도 너네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여자친구 할머니가 여자친구를 기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견례 아닌 상견례도 그 할머니와 저희 부부가 만났네요. 집은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작은 평수의 전세로 저희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이 잘 살고 애도 잘 낳았으면 제가 이렇게 사연도 안 썼겠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살게 된 지 한 3달 뒤 갑자기 유산을 했다는 겁니다.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애가 유산됐다면서 울고불고 애가 정말 쓰러질 듯이 힘들어하길래 저희 집에 며느리를 데려와 안정시키고 밥 해먹고 몸에 좋다는 보약이랑 각종 산의 진미를 다 차려주며 극진하게 돌보았지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아이는 너도 자리 잡고 직장 가지고 난 다음에 천천히 가져도 된다. 괜찮다. 집 있고 남편 있고 든든한 시댁 있으니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면 또 다시 아이가 올 거다. 라며 달랬지요. 며느리는 일주일 정도 지나니 웃음을 찾고 금방 극복하더라고요. 다시 방실방실 웃으며 행동했고요. 그 사이에 꽤 친해져서 애교도 부리고 집에 가기 싫다고 어머님 집에 있고 싶다고 하면서 2주를 저희 집에 더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애교도 부리고 첫 인상과는 달리 사근사근하고 싹싹하길래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한 일주일 뒤 남편은 경상도에 일을 보러 며칠 집을 비웠고 저도 낮에 잠깐 강의하는 게 있어서 집을 비운 상태였지요. 강의를 끝내고 오후에 집에 들어갔는데 안방이랑 옷방 물건이 전부 파헤쳐져 있고 집에 누가 도둑이 든 것처럼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장롱 안에 숨겨놓았던 금반지랑 목걸이 등등 귀중품이 들어있는 함을 보았는데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혹시 옷방에 있는 남편 금시계랑 명품 가방 이런 것도 가져갔나 싶어서 옷방으로 갔는데 전부 없어져 있더라고요. 허탈하고 무서웠습니다. 아니 아파트 18층에 도둑이 든다는 것도 이상하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죠. 남편과 아들, 며느리가 있는 가족 톡방에 도둑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톡을 확인하지 않더라고요. 며느리는 바로 전화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뭐가 없어졌어요? 빨리 신고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잠깐만. 내가 아직 분리불안 때문에 며칠 전에 웹캠을 사서 설치한 게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봐야겠다. 그리고 경비실에 가서 현관 출입 기록이 있으면 다 달라 하고 경찰 오면 CCTV도 볼 수 있겠지. 아무래도 아파트에 도둑이 든 것보다 우리 집에 놀러온 내 친구들
이나 뭔가 가까운 사람이 벌인 짓인 것 같다. 며느라가 걱정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할게. 내 걱정하는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네. 아유. 라고 하며 전화를 끊고 웹캠 녹화를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저희 부부가 없으면 심하게 불안해하고, 그래서 남편이 출장 가고 저도 요 며칠 오전에 계속 집을 비우게 되어서 아지가 괜찮나 보려고 캠을 설치했거든요. 그걸 보는데 오전 11시쯤 안방에 라텍스 장갑이랑 신발을 신고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아주 능숙하게 장롱을 열더니 함에 있는 금 귀걸이랑 팔찌를 검은색 가방에 담고서 유유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5분 뒤 다시 들어와 장롱에 있는 옷을 전부 꺼내고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도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난장판을 만들더라고요. 도둑이 든 것처럼 꾸미려고 했나 봅니다.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웹캠을 확인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며느리한테서 메시지가 엄청 와 있더라고요. 어머니 웹캠이요? 잠깐만요. 어머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 보시지 마시고 경찰한테 전화하시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오해해요. 라는 메시지가 수십 개가 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웹캠을 설치한 사실을 모르고 이를 저지른 것이었고 완전 범죄를 꿈꿔왔던 것이었죠. 저는 무시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집 앞에 와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저는 문을 열고 뭐 하는 애냐고, 너 정말 정체가 뭐냐고, 아니 살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신발장에 무릎을 꿇고서 펑펑 울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됐다고, 듣기 싫다고 하면서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며느리는 악을 쓰면서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들어나 보자 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 전 남자친구가 며느리 더러운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했나 봅니다. 며느리가 학창시절부터 정말 이름 대면 다 알 정도로 엄청난 날라리였다고, 소년원이라고 하나요? 여튼 그런 곳에도 가기도 하고 재판도 받은 엄청난 양아치였다고 하네요. 애 지운 적도 몇 번 있고 맨날 지 친구들한테 취가할 거라고, 남자 물어서 인생 필 거라고 했답니다. 실제로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도 했었다네요. 그걸 전부 알고 있었던 며느리 전 남자친구가 폭로하겠다고 하니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을 한 거고 아들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금품에 손을 댄 것이었죠. 금품을 훔쳐서 입막음을 한 다음에 아들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나 봅니다. 아니 세상에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한 여자가 있나요? 라텍스 장갑 끼고 지문 안 묻으면 안 걸릴 줄 알고 도둑질을 하다니요. 정말 못 배운 게 이런 데서 티가 나는구나. 정말 멍청해도 너무 멍청하고 상종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차라리 유산한 게 신의 한 수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됐다고, 네 이야기 알겠고 그게 네가 한 행동을 정당화시킬 순 없다고, 남편이랑 아들한테도 전부 말할 거고 너는 다시 네 자리로 돌아가라고 엄청 성을 냈지요. 안 그러면 절도죄랑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거고 다시는 사회생활 못하게 해줄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부 말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분노해서 며느리한테 정말 욕이란 욕은 다 퍼부었고요. 신혼집 가전제품이랑 물건들 부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진정하라고 달랠 정도였고요. 아들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며느리 SNS에 며느리 실제를 폭로하는 글을 쓰며 복수를 했답니다.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엄청 으름장을 냈고요. 생전 저희 부부 앞에서 욕 한 번 쓴 적 없는 아들이 사돈 할머니네까지 찾아가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며느리 삶을 폭로하고 정말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워낙 아들이 심하게 화를 내서 그런지 저는 크게 뭐라 하지도 못하고 남편도 엄청 화가 나서 당장 경찰서 가자고, 당장 법원 가자고 하며 며느리 팔뚝을 잡고 경찰서 쪽으로 질질 끌고 가고, 며느리는 주저앉아서 두 손 모아 싹싹 빌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눈에 안 띄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친구 변호사한테 문의해 소장 양식까지 전부 써 며느리 눈앞에 보여주며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남편은 한 번만 더 이딴 짓 하거나 우리 눈앞에 떼면 바로 소장 접수한다고 얄짤없다면서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들은 후유증이 너무 커서 휴가를 낸 뒤 심리치료를 받으며 신혼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고 있네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애가 공부밖에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크게 마음을 대었으니 얼마나 힘들겠나요. 세상 천지 어디 밑바닥에서 구르는 애가 집에 들어와서 멀쩡하게 사는 집안 풍비 박살을 냈으니 저희 부부도 속이 말이 아니었겠지요. 남편은 그 와중에 애가 어리니까 한 번만 기회 주자며 실제로 소장 접수는 안 했네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그 여자를 쫓아내고 지금은 서로를 토닥이며 위로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도 있으니 부디 여러분들은 저희 같은 일 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공부만 잘하고 대학 잘 가고 회사 잘 취업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 아들처럼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 보는 눈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 사례도 있으니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생 공부, 사람 공부가 중요한 것 같네요. 어디다 말하지도 못하고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못 말하고 여기서 한풀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